네, 2024년 10월 18일 이정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특수부대 4개 여단 총 1만 2천 명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북한 사람 10,000명이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라는 정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그는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 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북한군 장교는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손실이 커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북한 사람을 데려온 것이고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내리려고 하니까 여론이 좋지 않아 푸틴이 염려가 많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참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문제를 미국 등 또 EU 정상들과 논의했고 두 번째 국가가 전쟁에 참전한 것은 아주 긴급한 문제다. 이란도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 줬지만 아직 파병은 안 했는데 북한이 파병을 했다. 북한의 파병은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젤렌스키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4개 여단 1만 2천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결정했다. 그렇게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갑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국제전쟁으로 커지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동반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은 러우 전쟁에 파병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다뤘었고 보도도 했었고 예측도 했었고 그거대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날 때부터 난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전쟁 무기, 공격 무기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위산업을 세계 4강으로 키우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국 방산이 좋다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무기들의 경연장이 뭡니까? 전쟁터죠. 선수들이 경연장이 올림픽이듯이 그 전쟁터에서 우리 무기를 보여줘야지 무기 박람회 여는 데서 보여줘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실전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데서 우리 한국 무기를 제공해서 사용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야 성능 좋네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입소문이 나야만 한국 방산은 세계 9위에서 4위로 갈 수 있다. 윤 대통령 목표대로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결정해야 하다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우리 공작 요원들, 블랙 요원들 총 출동, 화이트, 그레이 다 출동시켜서 우크라이나에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귀순하라 북한 노래 틀어주면서 반갑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여러 가지 북한 노래 틀어주면서 넘어오게 해서 우리로 데려오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할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이 당장 파병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군인이 아닌 요원들이 가서 북한이 참전한 이상 북한을 짓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런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군사분계선 북쪽에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짝짝꿍을 치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휴전선 밑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거기서 삐라를 뿌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박지원 씨가 민주당에서 안보상황 점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가 뭘 안다고 이북과 내통하는 주제, 대한민국 안보를 점검하겠다. 그걸 또 만들려고 한 게 이재명이죠. 이렇게 이런 자들이 설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왜 이런 자리에 설치느냐. 북한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이들한테 알려줬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날뛰도록 이렇게 유도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인가 하는 친구들이 나와갖고
총욕을 해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들고 또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힘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 힘의 소스가 평양이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계속 박근혜 탄핵시키려고 하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그러한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우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커가는 겁니다. 물론 세계대전까지는 아닐 수도 있죠. 그 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 등 24개 나라가 참전을 했죠. 그게 뭐 세계대전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제전으로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대한민국 문제고요. 1950년 그 직전에 유럽에서 냉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전쟁의 스트레스를 스탈린이 김일성을 불러서 숙성이는 바람에 멀고 먼 동양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작가가 6.25 전쟁을 대리전이라 그랬는데 뭐 대리전 성격이 있는 거 맞아요. 미소의 냉전을 남북한이 대리해서 싸운 면이 있지만 그게 바로 첨예한 세계 정치 대결이 있을 때 어느 약한 곳에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터져 나온다는 걸 한강 같은, 우리 한강 씨는 대학만으로 따지면 저희 대학 후배입니다. 같은 문과대학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한승원 씨는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책을 읽었어요. 아재 바라아재인가. 한승원 씨 운동권 쪽 작가였죠.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아버지 그 딸처럼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 친구들이 대리전으로 보는 거는 그것만 보는 거지 이 국제정치의 어목한 거를 국문과 출신이니까 모르는 거야. 제가 최근에 어느 문학 잡지, 굉장히 유명한 잡지 대표로 언론사 선배가 갔길래 대한민국 국문과는 망했다. 그들은 맨날 사랑 타령이나 하고 인간성만 붙잡고 있는데 사회는 워낙 발달해서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 따라가는 한국 문학은 K-컬처, K-댄스, K-팝 이런 거지 K-문학은 못 따라간다 그랬는데 그 형님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문학 키우려면은 문학 단체가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국문과 교수들이 엄청나게 사회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 이제 드린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한강이라는 작가가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6.25 전쟁, 4.3, 뭐 5.18을 저렇게 해석하고 근데 그걸 또 스웨덴의 할리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고 전쟁 속에서 사람이 받는 고통과 인간성만 보니까 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기를 끌게 되면은 거기서 묘사된 전쟁이 진실로 알지.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린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이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는 미국과 이 냉전을 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워낙 강력하고 일본이 세고 미국이 세니까 여기서 전쟁을 못 일으키고 약한 우크라이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거기가 쪼개져 갖고 친러파, 친이유파 쪼개져 있고 하니까 딱 터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재명, 박지원, 김동연 유 같은 자들이 설치면 우리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안 터지는 게 저같이 빽빽거리는 사람도 있고 다 무너졌지만 국가정보원도 있고 군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참전을 북러 동반자 조약에서 참전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제일 두려운 게 지금 그래? 니들이 러시아하고 방위조약 맺어갖고 참전했으면 그 틈을 우리가 치고 북한을 때릴 수 있죠. 경의선, 동해선으로 북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은 겁니다. 제가 거듭해서 한국 공군은 F-35, F-15, F-16, FA-50 쫙 동원하고 급유기 경보기 동원해서 남쪽에서부터 쫙 모여서 스트라이크 패키지에서 이북으로 쫙 가다가 쫙 돌고 북한군 떠서 붙으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해군은 기동함대의 7.1전대, 7.2전대를 거기가 전투함 7척으로 돼 있죠. 6척인가? 12척을 쫙 동해로 NLL 북쪽으로 해서 북한 영해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쫙 북진시키라 이거예요. 한국 육군은 지금 제7기동군단을 중심으로 항공사령부,
붙여가지고 헬기, 기갑, 장갑차, 차량과 모병 쫙 하는 기동작전을 하고, 해병대는 한국 해군의 독도함, 노족볶음, LST 이런 함정에다가 해병대 1사단을 탁 태우고 상륙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류가 떠드는 것들은요, 그거는 국내 문제일 뿐, 우리 죽고 사는 문제로 갑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하면요, 통일의 기 잡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방은 김정은을 첫 방에 죽여야 돼요. 제가 죽는다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좀 안 되는데, 참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용을 시키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 핵을 갖고 겁을 주는데, 북한이 저 파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뭐 140만 명이 입대한다 그러는데 140만 명이 입대하면 먹여주고 재워줄 방법도 없으면서 굉장히 약점이 많습니다. 북한이 파병한 이상 우리도 전투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의 공작관들을, 우리 정보부대, 정보사령부 예하 요원들을 대거 유럽 전선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적지 공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전방지대에서는 우리 합참 심리전 부대가 나서서 전광판 방송이 시작하고, 좀 더 차원 높은 대북 심리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 2만 탈북자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서 북한에 집어넣어서 북한 민주화 공작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프겠지만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두고, 신원식 필장, 또 김영현 장관, 또 조태영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와해시킬 것이냐. 그리고 가끔씩은 실무자를 불러서 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심진섭 박사라고 심리전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너무 유능해서 중령밖에 못하고 제대했는데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우리 제1기획인이 광고회사 많잖아요.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목을 끄는 줄 알거든. 삐달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안다고. 그런 사람들 불러갖고 쫙 아이디어 짜고 하면요, 정말 좋은 기회. 네. 한국의 콜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죠. 지금 북한이 계속 뭐 하면 뭐 하겠다고 겁주고 있는데, 지금 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과거 월남에 파병한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제 분명히 좌파들은 대한민국도 월남에 파병했다, 걸프전 때 쿠웨이트에 파병했다, 이라크를 후세인 정권 때 파병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이제 국제정치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가는 건 돈 때문에 가는 건데 과거 한국군도 월남전에 돈 때문에 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는 제가 차츰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김정은을 잡읍시다. 감사합니다.